오! 오! 아, 대박, 일어났어. 아, 귀여워. 오! 이야, 이야, 이야. 헐, 대박. 진짜 스타워즈 같아. 네,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뉴스가 있었는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바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로봇 기술이 앞으로의 현대차 그룹을 먹여 살려줄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상업용 모델인 스팟을 시연하고 직접 보여준다고 합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생각보다 크기도 하고 굉장히 견고함이 느껴지고 일단 너무 귀여워요. 진짜 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동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 모델은 상업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돈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약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되고 인터넷으로 결제하면 바로 집으로 배송이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마 한 3대, 4대 요 정도 있을 겁니다. 오! 오! 아, 대박, 일어났어. 아, 귀여워. 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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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대박. 진짜 스타워즈 같아. 자, 이게 계단을 올라옵니다. 계단을. 저게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 계단을 너무 쉽게 올라온다. 고민한다. 어떻게 올라갈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야. 움직이는 모습이 진짜 스타워즈의 그 병사들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분명히 굉장히 무거울 텐데 저 얇은 다리로 절대 넘어지지 않고 다양한 동작들도 보여주고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계단을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 이제 저렇게 쉬고 있는 거죠. 죽었어요. 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사는 그 MIT 공대 벤처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로봇을 조금씩 발전을 시키는 그 과정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중심 잡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만들었던 이 로봇이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깽깽이로 계속 중심을 잡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뭐 4족, 2족 이런 로봇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게 제어가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뭐 자이로 센서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 이 네 다리의 토크를 굉장히 정밀하게 제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관절도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 해내고 있고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모듈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 모델은 벨로다인 라이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거의 벨로다인의 라이다를 쓰고 있고 이런 것들로 사방을 스캔하는 이런 시스템을 달아놓은 모델이고 이쪽이 이제 기본 모델은 일단 카메라 기반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기반으로 인지를 하고 주변을 파악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어차피 CPU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코딩을 해서 여러 가지 미션을 설정할 수도 있고 기능을 만들어서 이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들은 이제 디젤 엔진 써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덩치도 컸는데 이제는 배터리 방식으로 주행이 되고요. 일단 배터리를 한번 충전하게 되면 한 9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거의 소진이 될 때쯤이면 이제 스스로 충전을 하러 가기도 하고요. 일단 움직이는 걸 이제 제외하면 이제 혼자 생각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일정한 계단이면 일정하게 움직이면 되는데 계단이 만약에 어떤 계단은 폭이 넓고 높고 낮고 이렇게 제각각인 계단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해서 학습도 하고 그거에 따라 맞춰서 자기의 복폭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AI 기술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요. 와, 아직도 흥분되는 느낌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여러 로봇의 움직임을 봤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스팟이 네 발로 걷고 춤을 추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에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아마 이게 멀지 않은 미래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 그룹이 이런 로봇 회사를 인수했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품을 놓고 볼까요? 이 로봇이라는 게 엄청나게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정교한 기술들의 종류도 다양해요. 그런데 이 기술들을 따지고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필요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차는 그리고 이제 도시만국 모빌리티까지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은 전부 로봇에 쓰이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로봇을 만들었을 때 외발 로봇도 만들었고 2족 보행 로봇도 만들었고 4족 보행 로봇도 만들었는데 일단 가장 핵심은 중심을 잡는 거예요. 로봇가 넘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혹여나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일어나게 하게끔 이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게 거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관절이 달린 로봇가 넘어지지 않고 걷기 위해서는 디디고 있는 디딤발들의 토크가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이 돼야 되고, 이 관절의 토크도 조절이 되면서 서로 무게를 지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4족 보행 로봇에서는 이 몸통에 달린 토크 센서, 그리고 팔다리 관절에 달린 토크 센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여야 넘어지지 않거든요. 네, 이런 기술들이 자동차에도 충분히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고, 네, 하늘 위를 날게 되는 비행기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팟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카메라로 전방을 살피고 센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모듈형 기계이기 때문에 라이다 센서를 추가할 수도 있고 파노라마 카메라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설정해주면 자신이 루트를 직접 개척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인간이 조이스틱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루트를 지정해 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알아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피해갈 수도 있어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겠죠. 자율주행차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입력을 하게 되면 GPS, 라이다 센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목적지까지 사람을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루트도 여러 번 바뀔 거고, 장애물을 만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또 유연하게 피해갈 수 있어야겠죠. 이런 기술들이 로봇을 통해서 자동차로 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조이스틱으로 로봇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할 수 있겠죠. 물 떠와, 청소해, 문 열어줘,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음성인식 기술도 자동차에 충분히 접목을 할 수 있고, 이미 음성인식 기술은 자동차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지만 자동차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현대차 그룹은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룹사 안에 다양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총 1조 2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중 30%는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 20%는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가 10%, 나머지 20%는 정의선 회장의 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 로봇, 이런 부분은 모비스 쪽에서 주로 담당을 하니까 모비스도 많은 지분을 투자한 거고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꿈꾸고 있습니다. 거의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로봇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의 이동, 그리고 A에서 B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단순한 것들은 로봇이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도움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과감하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로봇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32%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자동차를 산업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미래에는 로봇이 산업의 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자동차 회사들도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혼다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두 발로 걷는 아시모란 로봇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소형 로봇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도 로봇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와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 박물관에 가게 되면 시간에 맞춰서 나팔을 부는 로봇도 있고 안내를 해주는 로봇도 있어요. 포드, 폭스바겐, 닛산 같은 경우도 이 로보티스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10조를 주고 샀을 때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니까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래전부터 이 로보틱스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2019년 CES에서는 바퀴도 달려있고 그 바퀴가 4족 보행을 할 수 있는 컨셉카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로보카 폴리와 또봇에도 후원을 하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현대차는 앞으로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종합적인 이동수단, 삶과 더 연계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대차가 사명에서 차를 뺀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현대 모터 그룹이 아니라 그냥 현대 그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학이나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을 예측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아요. 스카이넷이 터미네이터 T800을 만들었을 때가 2029년입니다. 앞으로 9년 남았어요.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는 스카이넷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마 현대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과연 로봇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고 이런 기술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스판 로봇을 보시면서 흥미진진하게 변할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